JM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추세가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선거가 이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보수들도 결집은 해요. 그건 우리가 방송으로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론조사대로 안 나올 거다. 네. 붙긴 붙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재명 고공행진하는 지지율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저쪽에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일단 불안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론조사 보는 법을 오늘 철저하게 준비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뭐냐면 저 같이 보여주시면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잘 보시면은 보수가 300명이고 진보가 295명이면 1,002명 중에 거의 똑같잖아요. 1,001명 중에. 네. 네. 완전. 이럴 때는 보수, 중도, 진보의 숫자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네. 이럴 때 이재명 51, 김문수 네. 29입니다. 이준석 8이고. 그러면 이 다음 걸 보여주시기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론이 바뀐 게 아니고 진영의 사기라든지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여론 착시가 있을 뿐이다. 갤럽이 오늘 거 한번 볼까요? 오늘 거 한번 보시면은 보수가 349명, 네. 진보가 234명, 110명 차이. 110명 차이. 115명. 네. 115명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많이 줄었죠. 36, 네. 이준석 1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 때 사실 이재명 윤석열은 50대 50이었어요. 지난 대선 때. 예. 근데 지금 1,000명 중에 115명이면 11.5%를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더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5를 추가하시고 김문수한테 5를 빼시면 지금 여론이에요. 네. 더군다나 여기서 이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투표율 100%를 가정한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제가 이번 선거 예상 한번 할게요. 투표율 약 72%좀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투표율. 그러면 네. 나머지 28% 정도는 투표를 안 한다는 네.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갤럽이 야야 김문수가 따라왔다가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저쪽 사람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많이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은 지금 쫄려가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뒤집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아무리 쫓아오고 이준석하고 합쳐도 결과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즘 이제 뭔가 불안하다, 뭐 이게 그 우리 너무 넉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감 조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는데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서 투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투표해야만 이기는 거지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확신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투표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진짜 그러면 보수가 엄청 과표집 됐는데 그럼 중도는 어쩔 거냐? 중도로 한번 볼까요? 봐봐요. 중도가 전체 중에 327명이니까 보수 숫자랑 비슷하죠. 네. 한 20명 차이 나는데 지금 49%가 이재명이고요. 25%가 김문수고 14%가 이준석이에요. 중도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는 49 정도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도에서 김문수하고 이준석이 다 합쳐봐야 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39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중도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저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엊그저께 여론조사 왔을 때 이념 성향을 물어보길래 저는 보수라고 했습니다. 네. 난 보수야. 성향이 보수야. 누가 그런 말 하더만 40대 이상은 다 보수래. 우리가 지금 노무현, 이재명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 보수래. 현실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고 여론조사 꽃도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꽃이 저게 뭐냐면은 지금 나오는 게 2,000명, 2,000명씩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같이 나와서 지금 저 전화 면접 4,000명 중에 2,000명짜리예요. 오늘 나온 거야. 더불어민주당 50, 국민의힘 31.8, 대략 19.8% 나오죠.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후보 지지율보다 정당 지지율이 수렴할 거다. 이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론조사 꽃은 분명히 하우스 이펙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전화 오면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 비추었을 때 약 10%대 초반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것이 대선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정당 지지율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3자 대결일 경우입니다. 전화 면접 갤럽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담원이 물어본 건데 갤럽은 1,000명 그리고 여론조사 곳은 2,000명인데 이재명 50.5 김문수 30.3 그러면 아까 제가 갤럽에서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5%씩 플러스 네. 마이너스 하라고. 네. 딱 이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45대 36이 50대 30으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론조사의 갤럽하고 그 여론조사 코드하고 방향성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오늘도 준석이는 사진을 못 넣네요. 네. 자, 그다음에 양자 대결인데요. 양자 대결은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재명 53.9, 그 김문수 35점인데 이준석이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몇 %% 얻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자 대결일 때 그 네, 8%씩 9.1이었는데 실제로 이준석이 없어졌어. 그러면 김문수가 39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전에서 30이었기 때문에 35.2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네. 아까 3자에서 이재명 50.5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양자일 때 53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단일화 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준석을 했을 때 단일화가 국민들은요 이준석이를 대통령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총리시켜주겠다고요? 국회의원 깜도 아니죠 사실은. 컴퓨터 학원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 학원이나 표현은 또 그게 비하는 아닙니다. 비하하지 마세요. 비하는 아닙니다. 아니 네. 실제로요 동네에 그 학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꼬맹이 다니는 학원들 보면은 서울대 출신 겁나 많아요. 아니 요새 컴퓨터 학원이 없지 않아요, 잘? 아니, 그러니까 옛날 같은 요즘은 코딩 학원이라고 부릅니다. 코딩. 자 그러면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은 이념 성향이 어떻게 될까도 한번 궁금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진보가 총 2,000명짜리예요. 진보가 497명, 보수가 591명이에요. 와. 김어준도 보수가. 어쩔 수 없는 보수 과표집이 있는 거예요. 보수가 더 많네요. 아니 그래도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중도가 너무 뚱뚱한 거 아닙니까? 중도 많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이니까 네. 보수 과표집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고요. 네. 답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알고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야수님 이야기처럼 중도에서는 이재명 57.4, 김문수 20.2, 이준석 12.4예요. 그러니까 중도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보수가 과표집 되는 경우는 네. 보수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심리가 기저에 흐르고 있다는 거야.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여론조사 잘 받자가 일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여론조사 꽃 지금 개요를 한 번만 보여드리면요. 전체가 2,007명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안심번호 통신 3사 전체 59,955개를 가져와가지고 저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번호고요. 네. 저거는 실제로 지역 할당이 돼 있는 번호예요. 근데 지금 보수 쪽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RDD예요. 랜덤? 그 R이 랜덤이거든요. 예. 대충 돌려. 없는 전화번호 겁나게 나와. 그러니까 응답률이 한 2% 네. 3%밖에 안 나와요. 이거 되게 엄청 비싼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전체 통화 시도가 10,000명 조금 넘잖아요. 네. 밑에 응답률에서 그중에 20%가 응답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진짜 근데 응답률이 저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안 받으면 또 하거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또 비용이잖아. 예,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그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되 자만하지 말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갤럽이 김문수가 좀 따라왔대 생각을 하시면 불안해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가 10명 더 하지 뭐. 보결을. 아니 또 불안해한다기보다는 네. 아까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이 네. 우리 스튜디오 도착하자마자 하신 말씀 있어요. 아,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분위기가 조금 이제 느슨해졌다. 느슨해졌다. 좀 거의 뭐 당선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 조금 선거 초기
보다는 좀 느슨한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지지자 중에 엄청 간절한데. 좀 더 이제 나머지 아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 11일 느슨해진 사람들. 아니 10일 남았으니까 네. 더 바짝 자, 이제 결론. 몸을 한번 지자. 결론. 네. 요 화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캡처하십시오. 요거 이제 우리 썸네일을 잠깐 잘라왔는데 보수가 가표집이 약할 때 이게 여론조사 꽃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퍼센트는 한 4% 차이 나요. 이재명 50.5, 김문수 30.3, 이준석 9.1. 그리고 중도는 이재명 57.9, 그리고 김문수 28.4고 보수 가표집이 심할 때 11% 포인트 차이 날 때는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 중도층은 49대 25다 이렇게. 이게 결국엔 여론이 변했다기보다는 네. 책임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안 받은 죄. 예? 그거 말고 뭐가 있어? 야, 그 이재명 됐는데 여론조사 안 받고 말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박찬대 원대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여론조사 잘 받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기억들 하십시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50에 가까운 지지율은 얼마나 큰 거냐? 자, 지난 대선 때 딱 요맘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대선이 그때 3월 10일 날 있었죠. 3월 10일이 대선일이었고 저게 4월 말쯤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이 상담원이 물어보는 거고 리얼미터는 기계가 물어보는 여론조사예요. 자, 그 당시에 딱 이맘때 여론조사를 보시면 이재명 한국갤럽 기준 38이었고요. 윤석열 37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준석 포지션에 있는 안철수가 12. 그리고 현재 지금 저 권영국 포지션에 있는 네. 저 심상정 후보가 4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국갤럽이 전화 면접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었대요. 1%포인트 오차 범위 내지만. 그런데 자동응답인 리얼미터로 한번 가볼게요. 이재명 40.5, 당시 윤석열은 41.9였습니다. 안철수 6.8, 심상정 2.6.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50% 또는 45%도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이번 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판 역대 대선판 통틀어 가지고 50% 나온 후보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자신감은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세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아까 초반에 양산 그 현장 그 사진 네. 보여줬는데 양산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라는 상징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은 정치인은 다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빨간색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 이게 상징하는 게 진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이게 서울 도심지에서 열린 그 어떤 유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 약간 양날의 검 같은 거요. 여론조사 쫓아온다 싶으면 온갖 조작질을 해대갖고 네. 수상적인 여론조사가 나오면 저쪽에서는 그것만 돌려요. 봐라 다 따라잡았다. 서울에서 김문수가 이긴다. 그러면 이쪽 진영은 가만히 있냐고요. 그래? 그래? 근데 이제 못난 사람은 거기에 쫄아요. 어떡하지? 마찬이? 쫄아요. 쫄는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그래 내가 밥가리 더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다. 아니 근데 지난 대선 때 저짓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명태균 때려잡고 여론조사 꽃까지 네. 만들었는데 또 이걸 했다는 거, 또 이러고 있다는 거는 그때 그걸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다음에 총선, 그 다음에 다시 오는 대선 이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주의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기간이 깜깜이 기간입니다. 네, 그렇죠. 깜깜이 기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걱정이 되냐면 이번 대선은 언론들의 목숨도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음 정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분명히 언론 개혁까지는 할지 모르겠는데
그 정부 광고 시스템은 분명히 손볼 겁니다. 네. ABC 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들의 밥그릇이 달려있는 시스템을 손보게 될 텐데 그게 지금 언론들의 목숨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최선을 다해서 김문수한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밥그릇이 달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깜깜이 기간에 무슨 짓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 이거는 진짜 민주시민의 숙명 같은 거예요. 나쁜 짓에 대해서는 상상력이 없어.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에 생각해 대해서. 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없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무슨 짓을 할지. 그게 진짜 걱정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나쁜 짓 좀 해야 되겠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상기시키면 이번 대선이 왜 이루어졌죠? 윤석열 내란 때문이죠. 그럼요.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오늘 그 인터넷 어떤 커뮤니티에 보니까 내란으로 만들어진 총선인데 뭐 대선. 30몇 %가 김문수 지지한다고 대한민국 아직 멀었네 하실 텐데 그게 그렇게 쉬우면 민주주의 진작했지. 한 70년 전에 했지. 우리는 지금도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예. 자, 내란. 근데 진짜 골 때리는 보도 하나 나왔죠. 계엄 선포문하고 포고령을 노상훈이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100%라는 거야. 노상훈이가 쓰는 평상시의 문체, 특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가 있어가지고 이건 도대체 뭐하는 정부 새끼들이지? 쉽게 표현하면 무속인이 쓴 거 아니야. 야 진짜 무속 정권이란 말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검찰 보고서를 보니까 노상원 100%다.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의 문서 작성 습관이라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1, 그 다음은 숫자 1-1, 그 다음은 숫자 1-1-1 이런 식으로 저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쓴 문서를 보면 대부분 저 아는 사람들은 맞아요. 제가 썼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딱 이렇게 그 사람만의 특성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저게 뭐 어떻게 이제 드러난 거냐면 노상원 수첩은 갈겨 쓴 거잖아요. 네. 지금도 그거는 김용현이 건지 노상원 건지 모르는데 갈겨 썼는데 근데 얘가 갖고 있던 USB가 있었어. 그렇죠. USB의 문서들이 노상원이 평소에 쓰던 스타일이라는 거지. 야, 이런 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상원이 실무 능력은 상당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입으로 떠들면 그걸 이제 노상원이 누구한테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비서나 밑에 부하 직원 불러가지고 야 받았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 근데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셋이 모여가지고 꼭 꿍꿍이를 했는데 그거를 뭔가 문서화시키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노상원이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노상원 얘 똑똑한데 계속 썼던 거지. 신기도 있고 마음에도 들고. 그렇지. 우리 그 와이프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그냥 노상훈이 네. 자기가 써서 던져준 거 아닐까요? 그걸 이대로 해. 오히려 김용현, 윤석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내란으로 만들어진 대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는 윤석열이가 파면될 때까지 4개월의 기간 동안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물론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부 있었지만 정권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가 되는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그게 작용과 반작용의 네. 원리거든요. 자, 힘들 내십시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제이님, 제가 여론조사 꽃에 비용을 내면 저랑 이준석이랑 양자 대결을 해줄 수 있나요? 왠지 준석이만큼은 이길 자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비호감이 없거든요.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랑 양자 대결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제이님, 그럴 거면 나랑 하지. 비용은 제이님이 되시고 내가 할게요. 자, 살다 보면 좋은 날님. 11일 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활하십니다. 그 이름 이재명으로 딱 기다려라. 악의 무리들. 도망칠 것은 한 곳뿐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최고의 보호소 깜빵. 이재명 화이팅, 새날 화이팅 하셨고요. 자, 별린님. 전 대통령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나 하나 정도라며 투표 안 할까봐 겁나요. 모두 투표. 난 저런 걱정들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재명 되니까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내가 투표해야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까먹었다. 야수 때문에 진짜. 우리는 택시를 타면 이재명 이야기를 할 때 JM. 그렇게 해서 JM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부터 시작했는데 예.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이제 어쩌다 보면 예. 캠프나 네.
실제로 후보한테 직접 들은 얘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야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그렇지. 대표가 그래서 네.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인들 보호하기 이니셜을 네. 이니셜 써서 대화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JM이 나온 거예요. 음. 아시겠죠? 네. 예. DH님, SH님. 네. 저는 YS입니다. 여기까지. 1부 끝. 잠깐만. 김병철님. 출첵 수고하십니다. 준석이 명태균하고 또 작업하는지 들통나서 골치 아파질 듯. 이래서 나쁜 짓 하면 후환이 던집니다. 토로도 안 나오는 이재명의 삶은 보상받을 만하다.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여기 또 빌드업 하고 있어요. 오동현도 화이팅. 이재명 준 대통령 행님 만세. 이틀 연속 재범 귀엽다. 가장 중요한 그럴 줄 말은 알았어. 맨 이 마지막에. 알았다고. 자, 1부 끝.